생활 속 리더십. 이번에는 비대면 교육 우위 전략, 줄여서 비교 우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비대면 세상으로 진입했습니다. 일명 비온세라고 비대면 온라인 세상으로 확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비대면 교육은 어떻게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는가? 우선 가성비입니다. 비대면 교육에서 이러닝은 실제로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탁월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교육 대비해가 온라인에서 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교통비, 오프라인에 들어가는 각종 기회비용,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 이런 걸 따지면 온라인 교육은 훨씬 더 쉽습니다. 또 비용이 작게 들고, 그런 의미에서 가성비를 비대면 교육 우위 전략으로 첫 번째 꼽을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 이건 온라인 교육 이러닝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대신에 초기에 세팅 비용은 좀 들어갑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 줌으로 하거나 또 웹엑스로 할 경우는 돈은 정말 작게 들죠. 이런 실시간 쌍방향 원격 화상 수업은 정말 가성비 높죠. 이 돈이 너무 안 들어가고, 심지어 공짜로 구글 미트나 줌도 공짜 계정으로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성비는 비교 우위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수업 영역의 확장, 흔한 말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음 없이 집에서 언제든지, 또 비실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미리 녹화된 수업 자료를 편하게 자기 맞는 시간에 맞춰가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이런 시간과 공간 초월한 수업 영역의 확장으로 이제 서구에 비싼 돈 들여가 유학을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무크 이후로 미국 아이비리그의 유명 대학 강의를 아시아 사람들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무료로 저렴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로 시간 공간 이런 게 막 초월돼 버린 거죠. 특히 서구 사회에서 자기들이 큰 선진 문물로 금가옥조처럼 여겨왔던 그런 패러다임이 코로나 이후에는 확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미국, 유럽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나라들이 완전히 초토화된 거 보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 우리가 사는 한국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시공간 초월해가 좀 어쩌면 본질적인 내면의 어떤 자기 거울 같은 그런 면들을 보면서 더욱더 비교해서 서구 중심에서 이제 다시 본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와가 자신의 내면 가치를 확장하는 부분으로 엄청난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이 원격 수업 온라인 강의는 빈도 면에서 엄청 무한재생 가능하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한 번 듣고 땡인 거를 온라인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계속 무한 반복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또 미심쩍은 거, 또 놓친 부분들은 얼마든지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비대면 교육, 이러닝의 탁월한 우수성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살려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차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나 또 호기심이 가는 부분들은 유튜브 검색이나 또 위에 말한 무한재생 이런 걸 통하든지 해서 수준 높은 단계로 엄청 진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실시간 쌍방향 수업뿐만 아니라 또 채팅으로 자기가 궁금하던 거 모르는 부분들은 엄청 더 호기심을 가지고 파고들 수 있으니까 고차 학습이 더욱더 수월해졌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의 우위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문화의 정착. 실제로 코로나 이후가 되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이게 1년 넘어 가버리니까 비대면 문화가 정착이 돼가 굳이 왜 만나?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특히 하기 싫은 공부는 비싼 비용 들여가지고 막 차로 이동하고 또 시간 맞춰가 헐레벌떡 가고 이래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비대면 수업이 훨씬 더 편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비대면 문화가 정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우위가 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습관의 동물이라고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대면이 정착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온라인이 더 편해진 거죠. 또 하나 이제 표현력의 마법.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자기가 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소재를 다양화시킴으로 인해서 표현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얼마든지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 못 보여주던 것을 온라인에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표현력이 훨씬 더 다채로워지고 영역이 확장되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충분히 우위 요소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 상황에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에서 명상 또 홈 트레이닝처럼 자기주도 학습이 훨씬 더 예전 오프라인 대면 수업의 지시와 또 그 다음에 가르침에 길들여져 왔는데 이제는 그냥 혼자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 강화된 거죠. 노자의 신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 있을 때나 거리낌 없이 정말로 자기 스스로를 극한 상황까지 몰아넣어가 진짜로 독하게 흔들림 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또 흔들림 없이 혼자서 독하게 자기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내공이 쌓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신독이라고 하는데 그 신독을 통해서 더욱더 더 높은 단계로 자기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무공의 고수들이 막 대련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혼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기 강화를 시켜서 더욱더 높은 단계로 진화하듯이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기 관리, 자기 주도 학습이 더욱더 철저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대면 교육으로 이제는 그냥 유튜브 너 이거 한번 봐. 또 넌저시 그냥 카톡으로 링크값 툭 보내주면서 이거 한번 봐봐 이러면서 툭 던지면서 넛지라는 말 있죠. 그냥 무심한 듯 툭 하면서 지식이 공유되고 또 확산되고 이럴 수 있다라는 점이 큰 장점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또 인정 및 비교 평가. 왜? 온라인에서 그냥 상호 비교나 이런 게 훨씬 더 용이해지니까 인정에 대한 가치, 또 입소문 이런 걸 많이 이제 좀 관심이 강화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맛집을 가거나 또 뭐 어디 핫플레이스 좋은 장소를 갈 때도 그냥 쉽고 간단한 클릭 한번 또 주위 사람들 경험을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아주 넌저시 툭 던지면서 하는 소통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또 고수들 뭐 듣기 힘든 오래된 경험들 이런 것도 그냥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넛지 형태의 정보 교류 또 자기 동력, 발전 이런 게 훨씬 더 강해진 것도 비대면 교육의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중치를 감안해서 치사 선택을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약한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평가를 통해서 스스로 제어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강화를 시켜나갈 수 있는 점, 이게 또 중요한 비교 우위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VR, AR 이런 걸 통해서 현실 재현 또 혹은 현실 초월, 처음에 이야기했던 시공간 초월에서 할 수 있는 교육적 우위 요소도 엄청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온라인 정문적설, 법륜스님의 정문적설 화두처럼 쉽게 그냥 누구나 SNS 등으로 또 채팅 등으로 빨리빨리 정문적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시간대에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양, 또 가치조차도 훨씬 더 예전보다 오프라인 대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정말로 비대면 시대에서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SBS 트롯신이 떴다처럼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뭐 공연장에 모일 수 없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도 그냥 비대면으로 랜선 공연 이런 거를 트로트 가수들 경연대 또 그 다음에 신인 발굴 이런 프로젝트도 훨씬 더 재미있게 다채롭게 쌍방향으로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측면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훨씬 더 오프라인 대비 우위 요소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이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법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또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러닝 온라인 강의가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 지난 20년 동안 이러닝 쪽에 해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전국 초중고가 한꺼번에 온라인 개학하는 경우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미 비대면 사회로 진입한 것 때문에 우리 사회는 엄청난 다른 측면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확대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기회의 땅, 코기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가 오히려 엄청난 기회의 땅을 열어준 측면, 코기또, 데카르트의 인식론이긴 한데 이 인식론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비교 우위 전략의 요소로 우리가 좀 키워나가야 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근데 반면에 아직도 이러닝은 그냥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이나 이 학위제도에 얽매여서 아직도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경우가 여전한 것 같아요. 이런 고용보험 환급제도나 이런 게 제도가 없어지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하게 됩니다. 왜? 이제는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교육의 구석구석들을 학습자들이나 특히 학부모들이 다 보기 때문에 이러니 옛날에 제도권에서 지원해주가 클릭 한 번으로 시간만 때우면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저런 걸 왜 봐?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1년 반, 2년 이상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면 질이 엄청 높아져 가지고 기존의 이러닝 업체들이 제도권 내에서 하던 그런 안이한 그 클릭 이벤트 중심의 온라인 컨텐츠는 이제 제도가 없어지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라는 점. 정말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면에 엄청난 또 위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기존에 하던 거에 안주해버리면 한 방에 훅 간다는 거. 이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가 그냥 계속 되길 바라는 측면. 왜? 지금 이러닝 업체들 막 그 수주 물량 늘어나고 이러면서 자기 일거리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계속 되면 뭐 평생 호의호식 할 것 같은 기존에 하던 방식을 안 바꾸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만 그냥 계속 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건 아니죠. 백신 나오고 또 코로나가 또 이제 안정이 되고 잡히면 이러닝 지긋지긋하다. 이제 이러닝 왜 해? 또 그런 시대로 또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또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러닝을 했지만 억지로 하던 이러닝 이제 코로나 끝나면 오프라인으로 다시 모여가 수업하고 그러면 이러닝 때문에 받은 고충들 그런 어려움은 만약에 교육 효과가 없다. 이러닝 별거 아니야. 그거 그냥 억지로 하는 거야. 이래 치부돼 버리면 코로나 끝나면 이러닝은 또 그냥 옛날처럼 외면받기 십상이죠. 이러닝은 정말 그 짜증나. 그 하다 보면 막 숨이 막혀. 이렇게 돼버리면 이러닝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기 힘든 단계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닝이 전에 말한 대로 좀 더 새롭고 코로나 이후에 비교 우위 전략으로 좀 개선해 나가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 충분히 코로나 이후에도 살아남고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면 그냥 이러닝은 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으로 다시 또 돌아가 버릴 위험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탁월한 이러닝의 그 교육 효과나 이러닝의 장점들을 이 코로나 국면에 확실히 좀 심어주고 또 이러닝이 정말 대체제로 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걸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뭐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 안 할래 또 옛날로 돌아가기 쉽다는 거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의 이러닝은 메가스터디 같은 사교육 또 아니면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 하청으로 전락해가 사는 측면이 강하고 그렇게 자기가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라면 그냥 들러리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전락할 우려 지금까지 그래 해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청으로 계속 살 거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한번 심사숙고해보고 독자적인 생존의 길을 분명히 이 기회에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제도권 하에 이러닝이 그냥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길들여져가 그 안에서 안주하고 또 길들여진 애완견처럼 이렇게 자기 어떤 혁신이나 자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냥 뭐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 그런 위기의식을 분명히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비대면 교육의 우위점을 계속 강조했지만 그런 우위 요소들을 확대 강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한 방에 훅 가고 또 하청으로 또 사교육의 오명으로 그냥 묻혀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점. 위기이면서 기회, 또 다시 코로나 이후에 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들러리로 전락하는 그런 위험성을 자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골이 흔들흔들하죠. 위기의 이러닝을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닝뿐만 아니라 지식 생태계를 이끌 비대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시대를 또 코로나 이후에 하이브리드 러닝 시대를 이끌 진정한 리더십 20여 년 동안 이러닝 쪽 계속 있어 오면서 세리 CEO가 그 한때 기업교육에서 또 짧은 영상으로 사회적 파장을 좀 많이 좀 불러일으키고 그 CEO들 또 중앙관리자들 또 공공기관의 리더들한테도 그 인사이트를 많이 준 세리 CEO 그 과정은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 세리 CEO 같은 멋진 좀 이래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자리 잡을 온라인 과정이 딱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저는 이러닝이 지금 막 그 제2의 부흥기라 하지만 세리 CEO 같은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이면서 또 기회라고 코로나 상황을 어쩌면 호재라고
이래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태계를 이끌 진정한 리더십을 가져나가지 못하면 온라인은 또 이러닝은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비대면 교육, 또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클릭 이벤트로 그냥 대신 눌러주고 꾹꾹꾹 하고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전락하지 않을 만큼 우리 스스로가 좀 새로운 각오로 이 코로나 이후에 진짜로 그 지식 생태계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깜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닝이 이제 완전한 좀 대체제로, 보완제의 한계에서 대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내봅시다. 화이팅!